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 실장님. 네. 어제 오후에 저는 좀 상당히 전격적으로 국정원이 발표를 하면서 국가보위성이 이 김정은 암살에 연루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수가 처형이 됐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처형한 거하고 이번 사건하고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김정남 암살 사건에 국가보위성 직원이 4명이 껴있다. 그렇죠, 예. 껴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외무성 직원 2, 고려항공 하나, 내각 신광무역 상사 외화벌이 일꾼 1명. 네네. 소위 리정철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일 먼저 체포된 사람이 바로 외화벌이 상사 직원입니다. 사이버 요원으로 하죠. 네, 돈벌이 한 사람이고. 네네. 예.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4개 기관을 동시에 움직일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다. 그래서 아하. 김정은이 바로 지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김정은이가 지시했는데 이 전체 공작을 총추기하는 것은 국가보위성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보위성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국가보위성에서 말이 딸리니까 베트남 현지어를 하고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외무성 직원 2를 끼고 그다음에 현지에 협조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작인 것 같습니다. 저 어제 국정원 브리핑에는요, 그 국가보위성의 상이었던 예. 김원웅이 뭐 연금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브리핑을 했고 또 부상급이 뭐 4명이다, 뭐 5명 이상이다 처형이 됐다는데 아까 김 실장님 말씀처럼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예, 별개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김원웅 사건은 작년 12월부터 조사가 진행됐고, 금년 1월 달에 네. 중간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강직됐습니다. 그런데 강직이라 하는 거는 강직이라는 건 이제 상장에서 강등이 됐다는 말씀이죠. 강등이죠. 예. 북한 말로는 강직이라고 하는군요. 강직이라죠. 네. 근데 이제 최근의 그 신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된 거냐. 네네. 그랬댔는데 TV도 뭐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냐 한데 국정원이 이제 사실을 확정했죠. 이에 따르면 사실은 지금 뭐 김원웅은 뭐 이제 당장 죽을 처지에 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연금 상태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2차 조사 과정에 엄청 많이 뭐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현직에서 어떤 국가 업무를 수행할 정도는 못 된다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뭐 연금시키고 이 관련된 국가보위성의 부장급 4명, 그 부부장들입니다. 부상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부부장, 예전에 부부장이죠. 이 급들을 갖다가 또 처형, 네. 내지는 아주 뭔가 중대한 그런 어떤 처벌을 줬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김정은이 사냥개였던 이 국가보위성 날라갔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저 보죠. 이 부상이라고 하면 차관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고사총 얘기 나오니까 또 장성택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사건을 장성택 사건하고 비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택도 정치국 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막 못 죽입니다. 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 사람을 일단은 모든 당직에서 해임을 해야 됩니다. 예. 김원웅이도 현재 부하들은 다 죽였는데 김원웅이 살아있죠. 그렇죠. 참 이상한 나라죠. 네. 네. 위에부터 죽여야 될 텐데 밑에 그 부상급들은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국무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당 중앙군수안의 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죽일 수가 있는데 김원웅이 죽이려면 당 정치국 그 회의에 결정이 나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김원웅이 죽이려면 장성택이 죽이듯이 네.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번에도 장성택이를 죽이고 리용화, 장수길 부하들을 죽인 다음에 네네. 장성택이 죽일 때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상들을 죽였다고 하니 네. 앞으로 재판이 열리고 아마 조만간에 김원웅이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장성택이었기 때문에 거의 뭔가 하나 어떤 반체제 세력에 대한 우리가 처단한다고에 대한 이런 고시 성격도 있었거든요. 네.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김원웅쯤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에서 이 김점란 안살에 깊이 관여한 그 국가 보위성, 이 보위성의 수장이 바로 김원웅인데, 네네. 이 김원웅이 연금이 된 게 국가에 허위 보고를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니까 네. 이제 북한 정권 얘기하는 거죠? 네, 도대체 어떤 허위 보고를 했길래 그런지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예. 같이도 얘기해 보시죠.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났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경로를 해서 김원웅 보위상을 바로 연금 상태로 하고 김정일 동상을
다른 데로 옮겼다. 너들은 김정일 동상을 섬길 정도가 안 된다. 김정일 동상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밖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 그만큼 보위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동상 얘기 나오네요. 네네. 아, 참, 뭐,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제 네. 뭐, 동상이 좀 옮겨졌는지는 바로 위성 사진으로 촬영하면 되는 거죠. 네네. 판독하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짓말인데요. 네. 이미 지난 1월 달에 나온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정은의 그 가계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예, 그 간부들 전체에 대해서 다 사사히 조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아벌이, 그런 돈을 버는데 그걸 제대로 바치지 않고 네. 거짓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막강한 그런 부정부패에 한 그런 연유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될 수 있죠. 네네. 함축해서 그냥 당의 진심을 바치지 않고 동상이몽하면서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네. 어떤 허위복을 했는가 하는 이제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현재 갈등이 생긴 것이 조직 지도부하고 국가 보위성하고 현재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예. 조직 지도부 부부장을 뭐 감청을 하고 고문을 해서 한 2년 전에 초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지도부가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네네. 국가 보위성에 대해서 특히 김원홍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 감청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간부들이 집에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과장급 정도 되는 이제 조직 지도부에 과장급 되는 정도의 그 간부를 네. 고문을 하다가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이렇게 고문했던 사실 자체를 허위보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원이 또 어제 네. 김정남 암살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이 국정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김정남에게 암살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 외교 행랑을 통해서 이 VX가 들어간 것 같다. 뭐 현지에서 제조를 했니? 하는데 어제 국정원의 발표 일단은 북한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다. 반입 방법은 외교 행랑밖엔 방법이 없다. 자, 외교 행랑을 이용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도 좀 했었는데 이게 왜 심각한 거죠? 외교 행랑은 외교관이 평양에서 그거를 밀봉을 하고 그다음에 현지 대사관이 도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네네.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을 안 대게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래도 국가 간의 신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외교적인 물품을 이렇게 이송하는 걸로라고 믿어졌는데 거기다 사람을 죽이는 VX 가스의 원료를 보냈다. 네. 아니 뭐 많이 완제품을 보냈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그 공신력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 정부가 이걸 안다면 단교의 이제 하나의 큰 단초가 될 수가 있고 또 미국이 지금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이게 원인. 외교 형량을 이용해서 VX를 반입한다? 이런 거는 정말 그렇죠.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애교 행랑을 했느냐에 대한 네. 아주 증거와 사실 확정을 확인이 아직 안 된다면? 돼. 예, 네.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 말레이시아는 이제 교육부장, 그다음에 뭐 애교 관방장관 포함해가지고 부총리까지도 북한과의 단교는 사실 뭐 상당히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하고 단교해서 우리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그 굉장한 군수물자 중에서 핵심 부품들은 다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고 있고 예. 노동자를 또 300명 파견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또 어떤 서방과의 어떤 좀 교육 창구로서 중요한 교육 창구로 쓰고 있는 게 날아가니까 북한이 손해죠. 네. 근데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그 단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피살된 김정남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는 뭐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고모부와 고모가 많이 챙겨줬었던 김정남이 이 돈이 뚝 끊긴 뒤에 참 어려워서 그 무섭던 이복 동생에게 이런 편지까지 보냈다고 하죠. 네,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정남이 나와 가족에 대한 응징 명령, 그러니까 스탠드 명령이라고 했죠. 스탠딩 명령. 오더. 예. 네, 취소하기 바란다. 갈 곳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 도망갈 길은 자살뿐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미에 끝에.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이런 얘기 하나만 듣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경희가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김정남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의 주의를 부탁하면서 그 생활비도 놓고 한 것도 일부 정보기관에 일부 서방 정보기관에 포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네. 그러니까 고모는 끔찍하게 장조카를 챙겼었는데 네. 남편 죽고 장성택 죽고 이제 본인도 어디 연금 비슷한 상태에 가면서 저게 뚝 끊겼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저게, 김경희가 싱가포르 갔을 때는 장성택이 죽기 전입니다. 아, 물론, 네. 예. 그러니까 2012년부터 13년 말 사이에 네네. 가서 생활비를 주고, 왔다는 얘기인데, 벌써 김경희 정도 되면은 상당히 장성택 죽기 전에 직책이 높았어요. 뭐, 한때는 뭐 조직지도 부장이라는 말까지 돌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기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인다는 정보를 자기 입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서 경고를 했고, 네. 그래서 말 조심해라. 네. 라고 이제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정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도 후반부에, 김정남 암살 첩보를 입수하고 본인한테 경고를 했다. 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김정남이 굉장히 용의 지도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경호원도 없이 네.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생전 김정남의 마카오 생활에 대한 이 지인들의 증언, 증언도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남이 즐겨가던 주점의 여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남이 구정쯤에 중국판 SNS로 연락이 와서 조만간 마카오 갈 테니까 술 한잔 하자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챗이라는 SNS 중국판의 위챗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또 이 여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가게에서 한국 마담을 찾아서 내가 뭐 꺼렸지만 만났다. 평범한 복장이어서 김정남인지 전혀 몰랐다. 김정남이 실제로 가게에 온 것은 2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거기 와서 또 한 행동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관련 농담을 하긴 했지만 여자 접대부를 부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위스키를 시킨 뒤에 색종, 이게 뭐 마카오식으로 하는 주사위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벌칙주 마시기를 주로 했지만 크게 취하지는 않았다 했고요. 주로 중국인들과 함께 왔고 매번 중국인이 돈을 냈고 한국인과 함께 온 적은 또 없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별로 이 마약